프리미엄 스마트 러닝 윌라. 살면서 한 번은 꼭 들어야 할 명강의. 대한민국 명강을 만나다. 본 클립은 강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면 윌라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여울입니다. 오늘은 상처를 치유하는 인문학의 힘이라는 주제로 바로 강의를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상처, 인문학 이런 것이 키워드가 될 텐데 여러분들 이제 제 강의 들으신 분들 여기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우선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됐거든요. 셀프와 에고. 예. 그래서 에고는 사회적인 자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자아라는 것이 우리가 심리학을 생각할 때 그리고 나 자신을 생각할 때 가장 좀 실수하는 부분이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나 그리고 이성적이고 뭔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나를 그게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나,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나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에고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특히 뭔가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그 대면에서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 직종에 종사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에고가 훨씬 더 커져요. 예.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만나는 시간도 많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회적 자아가 현대인들은 대부분 필요 이상으로 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화만 이렇게 진행되면 우리의 자아가 진짜 반쪽짜리 자아가 돼요. 근데 셀프는 이걸 이제 주로 사회적 자아라고 번역을 하고 셀프는 내면의 자기라고 번역을 많이 하는데요. 내면의 자기는 좀 더 깊은 곳의 자아예요. 그래서 저는 데미안을 많이 예로 드는데 데미안에 보면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우리 자신 안에는 내 안에는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더 커다랗고 더 깊은 또 하나의 내면의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막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뭔가 도와줬으면 좋겠고 뭔가 멘토를 찾았으면 좋겠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자기와 만나는 훈련, 예, 에고가 아니라 셀프와 만나는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 에고는 사회적 수준에서 생각을 하지만 셀프는 더 깊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 내면의 현자라는 말이 좋을 것 같아요. 현자.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서 이 사람이 나에게 또 다른 멘토가 돼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오늘의 또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내면 아이거든요. 그래서 내면 아이는 그냥 어린 시절의 내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모습인데 이 사회화의 과정 때문에 잃어버린 우리 안의 순수한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내면 아이에는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굉장히 커다란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막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서 예, 음악에 대한 엄청난 사랑과 열정과 재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 사람은 지금 음악을 하고 있지 않아도 음악을 직업으로 삼지 않아도 내면 아이는 음악가인 거죠. 예. 아주 창조적이고 열정적인 음악가가 아주 자기 내면의 자기의 모습은 자기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리학 개념 내면 아이 이너 차일드라는 것은 내가 지금 사회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은 아닌데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가장 덜 건드려진 덜 요리된 굉장히 날것의 내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나에게 내면 아이를 일깨운 최고의 책은 키다리 아저씨였어요. 예, 키다리 아저씨인데 이 이야기는 이 내면 아이의 어떤 결핍을 일깨워주는 얘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이야기는 저에게 일종의 죄책감 어린 쾌락, 왜 길티 플레저라고 하잖아요. 쾌락은 쾌락인데 뭔가 이 생각을 하면 좀 이런 기쁨을 느껴도 될까? 왜냐하면 저는 키다리 아저씨가 없어도 되거든요. 예, 이제 다 컸잖아요. 다 컸고 그리고 이 작품 속의 주인공처럼 고아도 아니었고 예, 사랑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도 키다리 아저씨를 읽으면 나에게도 키다리 아저씨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커서도. 이게 제 안의 내면 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작품을 읽으면 탄식했다. 왜 나는 어른이 되어서도 아직까지 키다리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이미 다 자랐지만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또 다른 키다리 아저씨의 조건 없는 사랑을 갈구하는 이 욕심꾸러기야말로 내 안의 내면 아이라는 거죠. 사실 알고 보면 저에게도 저만의 키다리 아저씨가 있었어요. 내가 그 존재를 무시했을 뿐. 소설 속의 키다리 아저씨처럼 학비를 대준 것은 아니지만 내 숨은 재능을 진심으로 알아봐주고 넌 굳이 칭찬할 필요조차 없어. 그 자체로 눈부시니까 라고 격려해준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 나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이 결핍과 공포를 위로해주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키다리 아저씨였던 거예요. 예. 여러분들을 해줬던 사람,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준 사람은 다 키다리 아저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도 사랑받은 적 없는 고아소녀 주디가 처음으로 키다리 아저씨에게 느낀 감정은 고마움이나 애정보다는 처음엔 되게 놀라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어른들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이건 저의 해석인데, 그러니까 주디가 겉으로는 막 사회적으로는 막 큰언니인 척을 해요. 굉장히 막 씩씩하고 애들을 다 돌봐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사회적인 모습을 보여주지만 속으로는 주디도 아직 애였던 거죠. 예. 나도 보살핌이 필요한데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이게 솔직한 주디의 내면 아이였던 거죠. 그런데 키다리 아저씨가 그 주디의 아무에게도 표현하지 못했던 내면 아이를 건드려준 거죠. 예. 그래서 난 한 번도 사랑받은 적이 없어.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이런 간절한 소원을 품은 내면 아이, 그 아이가 키다리 아저씨의 가슴을 움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 아이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힘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막 그렇다고 이제 투정부리라는 뜻이 아니라 진정한 솔직한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키다리 아저씨와 주디의 소통법은 매우 독특해요. 누군가를 훌륭한 작가로 키우고 싶다면 저는 이 방법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매주 편지를 쓰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누군가를 정말 얘는 좀 글쓰기 재능이 있는 것 같다. 계속 글을 쓰게 하자. 이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누군지 말하지 말고 편지를 쓰게 하는 거예요. 키다리 아저씨는 주디의 학비를 대주는 대신 딱 하나 조건을 제시해요. 한 달에 한 번씩 키다리 아저씨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었다. 아저씨는 결코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까지. 이게 이제 죽을 맛인 거죠. 답장도 없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몇 살인지도 모르고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편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주디가 엄청난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겠죠. 예. 아저씨는 어떤 모습일까? 몇 살일까? 이름은 뭘까? 그래서 이름 없이 편지를 쓰는 게 너무 어려워서 키다리 아저씨의 그 잠깐 지나치는 희미한 실루엣을 본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키가 크구나. 그거 하나 딱 알아요. 저 사람은 키가 크구나. 그래서 키다리 아저씨라는 이제 별명을 지어주게 된 거죠. 그래서 계속 키다리 아저씨라고 부르는 거죠. 본명도 나이도 그리고 직업은 물론 얼굴까지 완전히 베일에 쌓인 상태죠.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한 사람에게 절대로 형식적이지 않게 내 진심을 담아 편지를 쓰는 것. 예. 이거 자체가 엄청 훌륭한 장문 과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의 입장에서는 키다리 아저씨의 입장에서는 그냥 주디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잘 있는지 안부를 전해주는 목적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 주디는 원래 글쓰기를 좋아하는 소녀고 그리고 언젠가 작가가 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자기 안에 셀프 안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주디의 에고는 그냥 고아원에서 정말 무사히 그런데 고아원에서 좀 있으면 나가야 되거든요. 나이가 다 찼기 때문에. 그래서 에고는 아직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학교에 갈 수 있다는 희망도 없었어요. 그런데 셀프는 언젠가는 나도 작가가 될 수 있을지도 몰라. 난 열심히 글을 쓰고 싶어. 이런 내면 아이가 있었던 거죠. 셀프가. 키다리 아저씨의 조건 없는 사랑이 주디에게 준 것은 바로 나도 언젠가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내면의 깊은 확신이었다. 이게 셀프와의 만남인 거죠. 셀프가 그냥 만나지진 않아요. 자기의 발견이 그냥 노력하지 않았는데 저절로 생기진 않고요. 뭐
매일 글을 쓴다든지 매일 책을 읽는다든지 이런 뭔가 적극적인 활동이 있어야 돼요. 뭔가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을 때 셀프가 고개를 들기 시작해요. 내가 노력하면 분명히 잠재력을 꺼낼 수 있는데 그걸 노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자신감이 부족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부족해서 꺼내지 못하는 그 자기, 그게 셀프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주디를 가만히 내버려뒀다면 주디가 작가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예. 고아원에서 나와서 학교 가는 것도 어려웠을 거고 학비가 없으니까 굉장히 고생을 했겠죠. 그런데 누군가 나를 이렇게 조건 없이 그냥 답장 없는 편지만 해라. 예. 돈을 갚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너는 글을 쓰기만 해라. 이 작은 조건이, 이 믿음이 주디를 바꿔놓은 거죠. 키다리 아저씨는 섣불리 칭찬과 응원을 남발하는 호들갑스러운 답장을 보내는 대신에 호들갑스럽게 어머 너는 글을 왜 이렇게 잘 쓰니 이런 말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예. 잘 쓴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주디가 혼자서 상처를 고백하고 곱씹어보고 그리고 마침내 스스로 치유할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말없이 기다려준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기다림인 거죠. 예. 나도 나를 기다려야 돼요. 나의 에고도 셀프를 기다려줘야 돼요. 나의 에고는 빨리 성공하고 싶고 빨리 뭐가 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건 학습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셀프는 알고 있어요, 답을. 이거는 기다림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거 말고 노력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끊임없이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뭐 음악을 하고 싶다면 음악을 계속 듣고 창작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그림을 그린다면 그림을 매일 그리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셀프가 무르익기까지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셀프가 진정으로 성장했을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괴성화라고 해요. 그래서 셀프에 있던 잠재력이 자기 안에 숨어있던 내면의 자기에 잠재되어 있던 힘을 사회적 자아로 끌어내는 것. 이거를 괴성화라고 하거든요. 주디는 다행히도 아주 일찍 발견해요. 예. 키다리 아저씨 같은 전폭적인 지원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돈만 보내준 것이 아니라 주디에게 희망을 준 사람이기 때문에 주디의 내면 아이가 훨씬 더 일찍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상상했어요. 내게도 키다리 아저씨가 있다면 나도 좀 더 힘을 내서 이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을 텐데. 예, 여기서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20대에는 같이 읽어볼게요. 20대에는 간절히 기도했다. 세상 모든 외로운 주디들에게 키다리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이제 나는 스스로에게 기도한다. 이제 바로 내가 누군가에게 키다리 아저씨가 될 차례구나. 내 안의 내면 아이는 오히려 성인이 된 나에게 용기를 북돋운다. 넌 반드시 해낼 거야. 어느새 훌쩍 자라 씩씩해진 나의 내면 아이는 나를 채찍질한다. 키다리 아저씨처럼 부자는 아니지만 다리가 기다란 남자도 아니지만 나의 글과 삶이 누군가에게 키다리 아저씨처럼 크고 깊고 뜨거운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에고와 셀프의 이 갈등 속에서 셀프의 잠재력을 일깨워내는 과정이 개성화라는 것. 그리고 개성화를 위해서는 때로는 아주 커다란, 겉으로 보기에는 희생처럼 보일 수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사고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자기를 찾는 과정이 막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일어나진 않거든요. 뭔가 나의 어떤 지금까지 막 힘들게 지켜왔던 무언가를 때로는 잃어버려야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되찾은 자기가 훨씬 크고 중요하다는 거. 마침내 되찾은 나의 셀프가 훨씬 더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이 강의는 굉장히 잘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윌라